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박재옥 씨 이야기를 6차례에 걸쳐서 해드렸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TV 드라마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남긴 생전 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낭독도 하고 해설도 하니까 이 듣는 분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적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안 이야기다, 감동적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었다, 너무나 애잔하다, 박재옥 씨는 참 대단한 분이다, 명복을 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재를 하다가 보니까 꼭 한 사람을 다시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재옥 씨 수기에 몇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즉 박재옥 씨의 모친 김호남 씨, 박정희의 첫 부인이죠.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학생 다닐 때, 그러니까 대구 사범 다닐 때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결혼을 해 놓으니까 박정희는 정이 붙지 않아 가지고 결국 한 10년 동안 거의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박정희는 문경에서 보통학교 교사를 하다가 만주로 가서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만주국 장교, 다시 귀국해서 또 육사 2기로 들어가서 군인의 길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고, 오더라도 부인과 뭐 오손도손 만나고 하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첫 딸 박재옥 씨는 그 틈바구니에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재옥 씨의 수기 중에 보면은 박정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이 여자가 한번 고향에 내려왔다,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그때 어머니는 절대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 하면서 딸을 데리고, 즉 재옥 씨를 데리고 고향인 구미를 벗어나서 대구로 갔다. 대구에 가니까 어머니에게 또 남자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박정희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여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연인이라고 봐야죠. 동거를 한 3년에 걸쳐서 8개월쯤 했으니까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부부라고 보았고, 박정희도 이혈란도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같이 일정 기간을 살았으니까, 물론 결혼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정희는 3분 결혼한 셈이 됩니다. 김호남 씨와, 그리고 이혈란 씨와, 그리고 유경수 여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선 첫 부인과 결혼해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금기시되었고, 그래서 박재옥 씨의 존재는 거의 가려져 있었고, 더구나 이 이혈란 씨와의 관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활자화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뜬소문처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87년부터 제가
박정희 전기를 월간조선에서 연재를 하다가 나중에는 조선일보에서 연재하게 되는데, 박정희 전기를 취재를 하면서 비로소 이 여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혈란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혈란 씨 인터뷰한 기자를 만나고, 그분이 저한테 넘겨준 녹취록도 읽고 해서 비로소 이혈란이라는 여자, 그리고 박정희와의 아주 처절한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관계를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 시대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언제나 19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사이 5년에 걸쳐서입니다. 이 시기에 박정희는 해방이 되면서 만주군 장교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던 형이 좌익 활동을 하다가 우익 경찰에 사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혈란 씨를 그 무렵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박정희는 남로당에 포섭이 돼가지고 군 내에 남로당 조직의 아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물론 감추고. 그러다가 1948년 10월의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해가지고 숙군 수사가 진행될 때 구속이 됩니다. 정기 고문도 받습니다. 그 무렵에 그 한 1년 전에 이혈란 씨를 만나고 동거하게 되죠. 동거를 하다가 구속이 돼버리죠. 그리고 사형 직전에 갔다가 백선엽 장군의 도움으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주 인생의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같이 살던 이혈란 씨가 빨갱이하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예 도망을 가버린 셈이죠. 도망을. 바로 그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가 별세를 합니다. 거기 49년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6.25 때까지 1년. 요 기간이 박정희가 가장 처연했던, 가장 비참했던 시절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계급장도 없고, 돈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애인은 달아나 버리고, 어머니는 상심해서 돌아가시고, 그때의 이야기의 중심에 이혈란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구상을 할 때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했느냐 하면, 목숨 걸었다는 말은 뭐냐? 박정희가 1948년 11월에 소령이었습니다. 연행이 됩니다. 숙군 수사에 걸려가지고 연행이 됩니다. 남로당의 핵심 멤버다. 연행이 될 때 박정희는 알았습니다. 출근하니까 오늘 내가 잡혀가는구나 알았습니다.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느냐? 도망가면 이혈란과 헤어진다. 이혈란을 생각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고백을 나중에 이혈란 씨한테 메모로 전해줍니다. 그때 만약 도망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혈란이고 뭐고, 그때 숙군 수사로 걸려들면은 고문을 받아가 죽는 사람도 많았고, 사형 집행된 장교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가만히 버려뒀으면 박정희도 사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냐? 이혈란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아느냐라고 옥중에서 메모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사랑한 여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 걸고 사랑한 여자가 그 뒤에 가출을 해서 달아났다 하면 그때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걸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오늘은 우선 이 이혈란 씨가 1987년에 남긴 일종의 육성 증언이라고 할까요? 생전 고백을 줄기로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박정희와 이혈란의 운명적 만남은 언제 있었느냐? 1947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건국하기 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군대를 먼저 만들고 그 뒤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여러 1년대 뭐 2년대 이렇게 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에 8년대에서 박정희가 근무할 때입니다. 춘천 8년대에서 근무할 때 대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동료로 있던 격리장교 박경원 육군 중장으로 예편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내무장관을 몇 차례 한 분입니다. 박경원. 이 나이는 좀 어린 박정희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박경원 격리장교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박정희 대위가 하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객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박경원 씨의 들러리는 김점곤,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김점곤, 나중에 소장 제대고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이었고, 박경원 씨 부인은 고금옥 씨인데, 이 고금옥 씨의 들러리로 온 사람이 이혈란 씨였습니다. 고금옥과 이혈란은 원산에서 같이 루시여고를 다니다가 월남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객으로 참여한 박정희가 단박에 들러리 이혈란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혈란을 들러리로 소개했느냐 알아보니까 같은 육사 2기 동기생인 이효라는 분이 계셨어요. 박정희는 또 이효 장교하고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효 씨는 제2기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박정희도 2기생 중에 나이가 많은 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 박정희, 이효 씨가 서로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후에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박정희가 내가 요새 혼자 사는데 좀 쓸쓸하다. 저 여성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효 씨가 앞장서 나가가지고 앞장서서 이효 씨가 앞장을 섰습니다. 앞장을 서서 그 부인을 시켜서 만나게 합니다. 즉 이혈란과 박정희를 만나게 합니다. 일종의 선을 보는 겁니다. 선을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박경원 씨 들러리로 섰던 김점곤 씨도 그때 용산 관사에 살고 있었고, 박정희도 8년대에 있다가 육군사관학교 이제 교관으로 옮겨서 용산의 관사로 살고 있었는데 가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점곤 씨가 어느 날 박정희 관사에 놀러 갔더니, 아니 자기와 들러리를 같이 썼던 여자와 같이 살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한테 알리지도 않고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다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진척됐는지에 대해서 1987년에 이혈란 씨가, 그때는 이미 나이가 60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품 가게를 꾸겨가면서 며느리도 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담담하게 이 프리랜서이던 강인옥 기자에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럼 강인옥 씨는 왜 이혈란 씨를 만났느냐? 제가 쓴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인옥 씨는 고맙게도 이분과 인터뷰한 걸 가지고 여성지에 기사화를 하고 그 분량이 엄청 많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박정희 전기를 쓸 때 단편적으로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인옥 씨가 기록한, 녹음을 해서 기록한 이 이혈란 씨의 자기가 말한 일대기, 박정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혈란 씨의 고백이죠. 이게 고백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1947년 47년 가을입니다. 박경원 고금옥 결혼식장에 자신이 들러리로 나가게 된 경위는 뭐냐 하면은 이효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육사 2기 이효 씨가 신부 측 들러리를 써달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때 박정희는 대위였습니다. 들러리를 쓴 후 토요일, 일요일은 미션 계통의 학교라서 이때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계통의 학교라서 휴학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 오후에 이효 씨가 와서 자꾸 나가자고 해서 명동 3호정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자기네는 미리 준비가 됐는지 여럿이 나와 있었습니다. 윤태일, 이한림, 이주일, 이효씨 부인 등 8명이 들어가 앉았는데 저는 수줍고 해서 구석에서 대꾸도 못했어요. 그리고 식사 후 미스터 박이 소개되었습니다. 즉 선을 보는 순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윤태일 씨는 5.16 뒤에 서울시장 한 분입니다. 이한림 씨는 일군 사령관하고 나중에 건설부 장관도 한 분입니다. 이주일 씨는 감사원장도 하고 5.16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효 씨는 아까 설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로 만주군 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선부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한 거죠. 여기서 선을 본 겁니다. 이제 진척이 있습니다. 자, 이혈란, 현자는 나타날 현자에다가 난초 난자입니다. 이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혈란. 나이는 박정희보다 8살이 아래입니다. 그때 저는 전성기였어요. 이화여대 담임내 하고 포부도 크고 했죠. 키도 조그만 양반이 볼품도 없고, 그러나 일본 육사 나왔다는데 박력이나 기품은 있었어요. 첫눈에 딱 반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박정희는 첫눈에 반했는데, 이혈란 씨의 유일한 사진이 있습니다. 유일한 사진이 제가 박정희 전기를 조선일보에 연재할 때 구해서 실었습니다. 여기 이 동영상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분인데, 사진, 흑백 사진에도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도 날씬하고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해서 아주 섬세하게 보이는, 또 섬세한 만큼 신경이 날카롭기도 한, 좀 날카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좀 이색적인, 이국적인 그런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혈란 씨가 보기에는 박정희가 남자로서의 매력은 별론데 어쨌든 기백이 있고 박력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미스터 박이라고 합니다. 박정희를 미스터 박. 미스터 박은 일요일마다 기숙사로 저를 찾아왔어요. 나는 그때 있는 돈도 없애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북쪽에서 안 나오고 나 혼자 있을 때였기에 다른 친구는 이승에 대해 생각할 나이이지만 난 못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위가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고 데리고 나가서 식사도 사주고, 그런데 이효시 부인이 와서 박정희와 약혼을 하자고 해요. 이제 조금 더 진전되니까 이제 약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부모님도 없고 돈도 떨어져 가고 의지할 때가 필요했습니다. 방학 때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이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장교가 학비 7,500환을 대준다고 했는데 나는 책 구입과 모양 내기를 좋아했어요. 나가지 않아도 깨끗하게 차려입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거죠. 침착하고 나에게 잘하니까 역시 여자이므로 끌렸어요. 당시 미스터 박은 태능 육사의 제2중대장이었는데 약혼식은 성대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혼식 한 날짜는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1947년 겨울로 추정이 됩니다. 겨울. 24살 때 만나 27살 되던 해 2월 6일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떠난 날까지, 박정희를 떠난 날까지, 또는 박정희를 버렸다고 봐도 되겠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950년 2월 6일이었습니다. 2월 6일에 떠났대요. 한마디로 남편이 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양쪽이 다 부추겨서 옷도 다 못 입은 채 약혼식장에 끌려갔지요. 화장도 안 한 상태였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도 몰랐어요. 지금은 독일에 간 친구 하나만 참석하게 됐는데 나는 같이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피아노 책 구입하려고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미스터 박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의 없죠 하길래 부끄러워 대답 못했는데 그것이 응한 걸로 됐어요. 가보니 여러 사람이 와 있었어요. 명동의 그 한식집 간판도 못 봤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입니다. 내 친구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줄 알았나 봐요. 자, 이렇게 이제 약혼식을 했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이화여전은, 이때는 이화여대라 불리지 않고 이화여전이라 불렸는데 이화여전을 중퇴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이화여전 다닐 때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인 학생도 있었고 남들은 결혼해서들 다니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퇴해야 된다고 미스터 박이 아주 섭섭해 했습니다. 미스터 박이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줬지요. 그런데 저는 다니지 않았어요. 1학년 1학기 등록금은 교장선생이 됐고 2학기는 벌어서 됐고 내가 어떤 소령하고 약혼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창피해 못 다니겠어요. 이때 박정희는 육사 교관으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이제 승진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동국대에 시험 쳤어요. 여학생은 별로 없고 별로 좋은 여학생도 없고 숙대는 합격했고 내 친구는 서울대로 가고 나는 이대로 가자고 해서 이대 시험 쳤어요. 봄에 입학해서 여름방학 때는 가정교사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을지로 이가에 있는 부잣집에서 가정교사를 하고 그리고 선을 봤죠. 선보고 사귀다가 학교 문제로 학교를 중단했어요. 이제 1년만 더 다니면 됐을 텐데 등록금을 안 내고 시험만 쳐도 됐는데 돈보다는 내가 맹꽁이라서 내가 별로 요령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을 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해 겨울에 1947년 겨울에 약혼하고 방학하기 직전으로 기억되는데 지프차를 타고 박정희가 찾아오면은 숨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1948년에 들어가서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동거를. 이때 박정희는 몰래 이혈란 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고향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김호남 씨는 집을, 그 고향을 떠나서 대구로 가버려서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그 조카죠. 형의 아들인 박재석 씨를 불러가지고 제발 좀 이혼 수속 좀 밟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박재석 씨가 김호남 씨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박정희의 장인이죠. 장인을 찾아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간청을 하면은, 그때 이혼이란 말이 농촌에 어디 알기나 했겠습니까? 한번 출가하면은 우리 집안 아니다, 남의 집 귀신이 되라는 판인데, 그래서 이 완고한 이 김호남 씨의 아버지가 도장 안 찍어 준다고 막 고집을 피우고 하다가 결국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이제 동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식으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호적에 올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딱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혼 수속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그때 박정희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이 모처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또 멋진 여자인데, 근데 이혼이 안 된다. 또 아이 박재옥 씨가 있다는, 박재옥 씨는 그때 벌써 나이가 10살인데 있다는 것도 말도 못하고, 바로 이 시기에 또 박정희는 주변에서 조여오는 수사망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막 2중 3중으로 코너에 몰릴 때였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현란 씨의 이야기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1948년에 미스터 박이 방을 준비했다 해서 용산관사에 동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용산관사에 간 지 얼마 안 있다가 숙군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연락해 주었습니다. 숙군 대상자라는 것은 이제 빨갱이 수사에 걸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밥을 해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효 대위가, 그러니까 이효 대위는 아까 설명했죠. 박정희와 사실은 맺어준 사람입니다. 이효 대위가 술에 취해 왔어요. 놀란 표정으로 나가니까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어리고 수줍어하니 돈을 얼마 주고 갔습니다. 당분간 기다려라. 갑자기 출장 갔다고 합디다. 그렇다면 아래채로 전화했거나 인편으로 메모가 왔을 것인데, 밤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강문봉 부인에게 찾아가서 찾아가니 몰랐느냐고 남편 강문봉을 불러 알려줍디다. 이게 증언입니다. 강문봉 씨는 박정희의 망군 후배인데, 한국군에는 먼저 들어와서 이 박정희보다 선배였습니다. 나이가 한참 아래인데도 박정희보다 선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살았는데, 그 강문봉 씨 부인이 당신 남편 잡혀갔다고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이때의 심정을 이현란 씨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쇼크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관사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 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북에서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왔는데 빨갱이 마누라라니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얼마 후 김창룡이가 왔어요. 자, 여기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창룡은 당시에 1년대 정보주임인데 바로 이 숙군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총지휘자는 백선엽 당시 육군 정보국장 대령이었고, 실제로 수사를 밀고 나간 사람은 김창룡 정보주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사 3기입니다.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헌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친일파라 해가지고 쫓겨서 내려와가지고 공산당이라 하면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사 지휘관이 되었는데 찾아왔더랍니다. 이현란 씨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박정희가 붙들려간 경위를 설명하고 미스터 박이 메모를 주라고 하더라면서 편지를 건네주더랍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박정희가 옥중에 아마 그때 고문 받으면서 혼이 나고 있을 겁니다. 부르라고. 쓴 편지가 뭐냐? 아이, 그때 기억하고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현란 씨가 이렇게 그 편지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안해,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것 하나만 믿어주라. 7기생의 육사 졸업식에 간다고 면도도 하고 아침에 국방부에 출근하니 어떤 사람이 귀띔해 주더라. 내가 얼마든지 차를 타고 도피할 수 있었는데 현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갔다. 이건 나한테 얼마나 불리한 줄 아느냐. 이 편지 어떻습니까? 도망갈 수 있었는데 현란이 생각이 나서 안 가고 구속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현란 씨는 한 여인 때문에 안 갔다니. 그러나 난 괘씸했어요.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 왜 괘씸했을까요?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구속되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그 기간에 고향에서 박재석 씨는 박정희 형 박무희 씨의 아들입니다. 박재석이 고춧가루 등을 갖고 면회를 하러 왔더랍니다. 재옥이 엄마가 알까봐 서대문 형무소도 못 다니게 해요.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박영옥 씨는 김종필 씨의 분이고 그 박정희 바로 위에 큰형, 좌익 운동을 하다가 우익 경찰에 죽은 박상희 씨의 딸입니다. 그 같이 온 사람이 박영옥의 아버지가 이전에 좋아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집을 알려주려고 같이 왔다고 해요. 그녀가 입이 가벼워서 이렇게 참한 색시가 어쩌나 하고 재옥이 어머니는 인물이 좋았다고 하고 재옥을 맡기고 피신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현란 씨가 박정희에게 본처가 있고 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중으로 화가 난 거죠. 빨갱이로 구속된 것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알고 보니까 고향에 본처도 있고 아이도 있다. 미스터 박이 이혼하려고 초조해 재옥 엄마를 찾았으나 결국은 행방이 묘연하여 나 몰래 이혼 수속을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뭔가 박정희, 이현란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짝사랑입니다. 박정희는 첫눈에 반했고 이현란 씨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키지 않는데 약혼 동거로 들어간 관계라서 뭔가 이게 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박정희가 남노당에 연루되었다 해가지고 붙들려 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고향에 본처도 있고 딸도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박정희와 이현란 사이에. 그건 그 뒤에 문제고 우선은 1948년 11월부터 1949년 초까지 박정희는 구속되어 가지고 고문을 받으면서 정기 고문도 받습니다. 받으면서 남노당 조직원들을 다 털어내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